녹화 시작했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창준이고요. 네, 봉서님도 간단하게 소개 좀. 네, 저는 권봉서입니다. 대전에서 장난감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된 거는 페북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게 있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아이들과 집에 있어야 되는 부모들이 많아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역할놀이를 애들이 막 해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너무 괴로워하는 경우에 대한 걸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험도 많고 나름대로 연구도 좀 한 사람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좀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올렸는데 봉서님이 관심을 표현해 주셨고 네, 봉서님이 또 제가 또 마음이 또 편하기도 하고 예전에 같이 음, 즉흥 연기를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음, 같이 뭔가 이거 좀 풀어보면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 드렸고 흔쾌히 또 승낙을 해주셔서 같이 이걸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봉수님은 모르시는 거죠. 완전 모르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네, 제가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시작해볼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스프레드शी트는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역할놀이에서 제가 조금 사용하는 어, 실천 방법, 예, 프랙티스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좀 뽑았고 실제로 했던 것들을 뽑았고 그걸 또 묶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큰 카테고리가 이제 B 컬럼에 있고 좀 작은 게 C에 있고 더 작은 거 D에 있고 이렇게 뽑아봤는데 일단 봉서님한테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봉서님은 그 역할놀이가 어떤 면에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 제가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지를 못합니다. 어, 아이들이라 하면 제 조카나 혹은 뭐 결혼한 친구의 아이들이나 음, 가끔씩 만날 때가 있는데 제가 음,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뭐 작업이랑 또 관련 있나 생각했었는데. 어, 길게 보면 그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저는 장난감을 만드는 일을 하니까 음, 어쩌면 사용자가 어린 아이일 경우도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어, 이런 거를 좀 더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혹시 봉서님 이렇게 쭉 눈으로 보시고 뭔가 좀, 호기심이 생기시는 항목이 있으세요? 저는 영웅서사라는 게 확 끌리네요. 오케이. 그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네, 일단은 줄을 다 끊고, 예. 이거는 의미 만들기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아이랑 역할놀이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토리라고 할까? 어떤 의미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사실은 노는 걸 기계적으로 정말 추상화해버리면은 그냥 뭐 막대기가 그렇게 부딪히고 뭐 피해듣고 뭐 약간 그런 굉장히 단순한 그런 건데 거기에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재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영웅서사는 이제 흔히 이제 뭐 조셉 캠벨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과거에 어떤 네, 영웅의 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구조를 쓰면은 이게 어떤 인간의 공통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식 구조에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좋아하는 게. 그래서 네, 그 서사를 쓰면은 아이들이 쉽게 뭐랄까 공감을 하는 것 같아.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서사라는 게 처음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음, 이 사람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요. 네. 네, 뭔가 큰일을 당해. 예. 그러면서 음, 자기 안에 내재된 뭔가를 발견해. 음, 근데 그걸 스승을 만나 스승이 그거를 북돋워줘. 예. 음, 근데 처음엔 부정을 해, 그 사람이. 아니야, 음, 나는 영웅이 아니야. 뭐 하다가 다시 또 계기가 돼서 발현되면서 영웅으로 엄청난 그 능력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그 구조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네, 봤던 거, 마블이라든가 그래서 봤던 거. 음, 그거를 넣어주면은 아이가 쉽게 거기에 몰입을 해요. 네, 음. 그래서 그런 면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이랑 같이 그 역할놀이를 하면서 내가 약간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처음 음, 출발은 초유화부터 어떤 탁월한 뭔가를 갖고 출발하는 거는 재미가 별로 없어. 음, 평범했는데 사실은 잠재성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또 뭐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아니면 음, 방금 뭐 얘기 들으시고 혹시 뭐 좀 아이디어 생각나는 게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얘기도 괜찮고. 어, 아이들이랑 놀이를 할 때,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함정에 빠졌어. 음, 여기서 음, 벗어나야 음, 되는데, 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지어내서 음, 아이를 참여시키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음.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함정에 빠졌어.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긴 한데 약간 이제 이야기의 기승전결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네. 처음부터 함정에 빠졌어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음, 이제 일상적인 게 있다가 음, 하면 더 좋죠. 처음부터 너 이제 죽을 거야.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때때로는 효과적이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어떤 흐름이 있으면 더 좋은 것 같고 네. 반전주의가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반전주의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이야기가 진행되다 갑자기 내레이션에서 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뭐 이런 것처럼 네. 그거를 음, 탁탁 넣어주면은 아이가 굉장히 흥미로워해요. 그리고 이게 또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할놀이 할 때 부모가 지루해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재미가 없어. 근데 음, 부모가 재미있으면 부모도 몰입할 수 있게끔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음, 자기가 재미있어 할 만한 반전을 넣으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재미있어져. 음, 어떤 반전을 줄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아이랑 놀았던 것 중에서는 어, 악당을 다 처치를 했어. 네. 그래서 악당을 뭐 이제 괴물이에요. 괴물을 어디 창고에 가둬놨어요. 네. 음,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잔치를 하는 거야. 막 과자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막 하면서. 근데 한 명이 밖에 나서 소변 보려고 나갔는데 창고가 열려 있는 거야. 네. 그리고 그 자물쇠가 끊어져 있어. 누가 음, 끄는 것 같아. 그럼 반전이 딱 생겼죠. 네. 갑자기 재밌어져요. 네. 뭐 이런 음, 것들. 네. 네. 이런 것들 넣어주면은 부모도 되게 인게이지 될 수 있고 몰입될 수 있고. 그렇죠. 음, 또 뭐 어떤 거 얘기해 볼까요? 이름 붙이기가 이름 궁금합니다. 붙이기. 아, 요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 뭐냐면은 이름을 붙여주면 이제 의미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리고 음, 혹은 이제 의미에서 이름을 붙여 따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캐릭터들을 데리고 이렇게 역할놀이 시작할 때부터 어,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어떤 남자 캐릭터를 갖고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인형 하면은 제가 걔한테 이름 하나 붙여줘. 네. 음, 그리고 우리 애도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인형 이름을 붙이고 뭐 다른 인형에도 이름을 붙여요. 네. 근데 음, 그 이름에서 어떤 느낌이 나오게. 음, 음. 그래서 어, 뭐 예를 들면 마법사 같은 경우는 뭐 고르디우스 뭐 약간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음, 어떤 그런 거. 네. 네. 이런 이름들 붙여주면 거기서 나오는 뭔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있어. 네. 음, 그리고 그 이름 붙여주면 걔가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느껴지게 해줘야 돼. 네. 음, 그리고 조금 이제 비슷한 애들은 이름을 또 비슷하게 지어요. 그래서 예를 음, 들면은 이제 오늘 놀았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괴물 하나 이름이 구글러스야. 구글러스. 몰랐어. 구글러스. 네. 음, 부를 때 오케이 구글러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네. 그러면은 걔의 이제 동생이 있어. 네. 걔는 뭐 구글 루스라든가 약간 그거는 음, 비슷하게 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어떤 그 나라의 이름도 지어요. 네. 우리는 이제 엘프의 나라인데 뭐 이 나라는 뭐 아브라카다브라 왕국이라든가 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름들을 붙이는 것들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의미 어떤 그 구조를 만들게 해줘요. 네. 음, 특별하게 느껴지게 하고. 음,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 있는 선택권 주기랑도 연결돼요. 그래서 어, 그 이름을 붙일 때 아이가 붙이게 해준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고. 그러면 아이가 훨씬 더 자율성을 느끼기 때문에 더 몰입하게 되죠. 네. 근데
example이 필요해. 모델이, 예시가. 그래서 내가 붙여주고 아이한테 또 고르라고 하면 아이가 나를 흉내내요. 네. 그렇지만 자율권은 존중되니까. 음. 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처음 우리가 이 시트를 열고 대화를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저한테 고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아, 네. 권 주기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관련 있죠. 네. 네. 그러면 더 우리 대화가 더 인게이지 되니까. 그럼 네. 네.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순서대로 쭉 하면은 아마 네. 봉서님은 더 수동적인 태도가 될 확률이 높겠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죠. 음, 어, 또 다른 걸 골라볼까요? 좀 하다가 네. 예시로 또 제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입체성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네. 성격으로. 네. 어떠세요? 입체성에서, 네. 예를 들면 이제 목소리 바꾸기 같은 거 예를 들어볼게요. 네. 목소리 바꾸기. 요것도 되게 중요한 효과를 내는데, 음, 내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애랑 놀면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어린아이 역할 할 때랑 노인 역할 할 때 다르게 하고, 그다음에 마법사 할 때랑, 그다음에 과학 박사 할 때랑 또 다르게 하고, 음, 또 뭐 노인 할 때랑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하면은 애도 그거를 흉내를 내요. 음, 네. 근데 그게 애한테 굉장히 좋은 훈련이거든요. 음, 어떤 면에서 그 상대의 캐릭터를 이제 짐작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종의 이제 사회적 지능에 해당하거든요. 그 훈련은 되게 좋은 거죠. 음, 그래서 목소리 바꾸기도 하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뭐 음향 효과 같은 거. 그래서 음, 막 이제 제가 무슨 마법으로 무슨 광선을 쏜다 그러면 제가 막 소리를 내요. 뭐 이런 거 하거든. 음, 그럼 네. 애도 그걸 해요. 그걸 묘사를 해. 음, 네. 음, 그걸 하면서 손으로 뭔가 이렇게 그 광선이 모아서 나가는 듯한 그런 손 표현도 막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도구 활용도 되게 좋고. 그래서 뭐 옆에 있는 뭐 막대기 하나씩 딱 들고 그게 마법의 지팡이라고 내가 그거를 지팡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옆에 있는 도구를 실제로 쓰는 거. 음, 이 과정에서 이제 아이가 다양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애가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나이, 더 많은 나이, 더 어린 나이, 다른 성별, 또 성격이 음, 정반대인 사람도 해보게 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음, 아빠가 하는 거 보니까는 저렇게 다르게 하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되게 아이한테는 흥미로운 경험이죠. 네.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 어, 이제, 어, 제인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이제 밤에 막 눈이 내리는데, 어, 산길을 걷다가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세요? 저기요? 계세요? 이렇게 해. 그러면 안에서 문을 열면서 누가 나와. 봉선님 해보세요. 음, 여기 계세요? 음, 어떻게 오셨어? 아저씨,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요. 잠시만 제가 좀 들어가서 뭘 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 얼른 들어오세요. 고마워요, 기다림. 아저씨. 음,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몸이 좀 냄새가 날 거. 죄송해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음. 네, 네. 벌써 지금 우리가 연기를 했는데 막 많은 것들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쵸? 네. 네, 맞아요. 네. 이 아저씨가 저한테 존댓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쵸? 예, 나는 어린애인데. 예. 음, 그러면 좀 약간 예절을 지키는 사람인 것 같고, 좀 이렇게 점잖은 음, 젠틀맨 같은 사람인 것 같고, 나는 근데, 정말 배고픈 상태인데도, 어떤 사회적인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쓰는 거죠. 내가 냄새 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뭐 어떤 그런 성격 같은 게 막 음, 나타나고. 음, 여기가 어딜까? 막 상상하게 되죠. 여관인가? 네. 식당인가? 뭐 이런 작동 상황. 음, 이러면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그거랑 그냥, 어, 근데 내가 그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자, 어떤 여자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자,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밋밋해지는 거예요. 네. 오케이. 봉수님 잘하시네. 음, 좋습니다. 입체성을 쫙 했네요. 네. 네. 또 어떤 걸 얘기를 더 해볼까요? 복잡성에 대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잡성이 아주 복잡하죠. 네. 음, 어,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어, 이제 애들한테 이야기를, 이거 실제 실험이에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어, 어떤 할머니가 혼자서 사는 할머니예요. 근데 꽃밭을 이렇게, 가꾸는 분이세요. 음. 음, 근데 날마다 도둑공이가 와서 꽃밭을 망치고 가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다음날 또 그걸 다시 다 고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그 할머니가 꽃밭을 다 망가뜨리는 거를 다른 애들이 본 거예요. 동네 애들이. 네. 그래서 이걸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은 어린애들은 이해를 못 해요. 음, 근데 조금 나이가 된 애들은 이해를 해요. 왜? 네.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걸 망치는 거야. 그게 음, 복잡한 감정의 예시거든요. 네. 네. 이게 어려운 개념이죠, 사실은. 네. 음, 근데 이런 것들을 아이가 이해하면은 사회적 지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음, 네. 그리고 그게 이야기를 만들기에 훨씬 더 좋아요.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막 권성징악 딱 이렇게 되는 것보다. 그래서 음, 복잡한 감정이 약간 그런 거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 네. 사실은 음, 사람이 마냥 좋을 수도 없고 마냥 나쁠 수도 없잖아요. 네. 음. 그래서 그런 거가 나타나게 해주면 좋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모델로 보여주면 좋죠. 네. 예를 들면은 음, 배가 되게 아파가고 학교 못 갔어. 친구도 못 봐서 안 좋은데 오늘 사실 숙제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거를 내가 표현하는 거야. 음, 복잡한 감정이죠. 좋기도 하고 안 음, 좋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음, 그다음에 좋은 건 나쁜 것이 모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아이랑 했던 놀인데 첩자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사실 이걸 하면서 아이를 되게 관찰을 잘해야 돼요. 네. 여기다 안 쓴데 하나 추가할게. 그래서 관찰. 아이의 반응을 잘 관찰해야 돼. 근데 애가 그거를 힘들어 하더라고. 우리 음, 안에 뭔가 나쁜 사람이 있었다. 첩자가 있었다는 그 사실. 네. 그 어, 나쁜 사람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음, 어떻게 바꿨냐면은, 근데 사실은 그 첩자는 적에게, 그 괴물에게 아이가 잡혀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야. 괴물의 그 자물쇠를 따준 거야. 음, 이러면은 모호해졌죠. 나쁜 사람인 줄 네. 알았는데, 꼭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음, 그러면 애가 그걸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야, 마음속으로. 음, 무조건 나쁘게 해버리는 것보다. 네. 그래서 현실에 가깝죠, 사실은 그게.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애가 많이 다루면은 더 복잡한 사회적 상황들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겠죠. 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이가 누군가를 이제 보살피는 경험도 좀 더 복잡한 거죠. 애로서는. 그래서, 어, 애를 좀 더 의젓한 사람으로 해주고, 어른으로 해주고, 제가 어린 역할을 더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이가 보살피는 경험을 하게 해줘요. 네. 그게 아이로 하여금 굉장히 어떤, 뭐랄까, 자신감, 프라이드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음, 새로운 느낌. 보살핌을 받는 입장만 했던 애인데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음, 이리 와 내가 고쳐줄게, 치료해줄게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네. 음, 복잡성을 경험한다는 그런 거죠. 음. 복잡성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요거 한번 하면 좋겠죠. 문제 해결. 네. 네. 요것도 예시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걸 하는 과정 중에 아이가 문제 해결을 약간 훈련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먼저 어,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되게 안 좋은 상황, 어쩌면은 그 막힌 골목길에 딱 다다를 때가 있어요. 네. 네. 더 이상 이제 끝난 거네? 뭐 이런. 그럴 때 제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모델링을 해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애한테. 사실 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애가 얼굴 확 밝아져. 아, 가능했구나. 네. 근데 그걸 좀 하면서 아이한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망가진 상황에서 아이한테 해결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예는 뭐냐면은 그, 어,
안젤리나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네. 신의 음료가 있어요. 마나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마시면 자기 안에 숨어 있는 능력이 이제 발현되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 음료를 126년 동안 보관해왔던 어떤 그 비밀 결사 조직이 있어. 그 조직이 음, 안젤리나한테 이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안젤리나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탁 치다가 그걸 쏟아버렸어, 바닥에. 네. 126년 동안 그걸 간직해왔는데 엎지는 음, 거야. 네. 그리고 제가 아이한테 넘기는 거예요. 어, 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제 애가 여기 어떤 엘프가 있는데 이 엘프가 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엘프인데 저랑 음, 이렇게 많이 해봐서 알아요. 완전히 뭐랄까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주는 거가 이야기 전개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애가. 그래서 네. 어떻게 하냐면은 10초만 되돌릴 수 있어요, 얘가. 네. 네. 얘 이름은 타임리스야. 또 이름도 시간과 관련 있게 타임리스래. 네, 시간 되돌리는데. 음, 네. 10초만 되돌릴 수 있어. 네. 그래서 네. 걔가 그걸 등장시킨 거예요, 그 엘프를. 음, 이러면서 뭔가 어떤 애가 문제 해결을 이제 상상으로 하게 하는 거죠. 네.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음, 어, 어떤 놀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어떤 놀이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 뭐, 장난감 같은 거를 갖고 놀 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뭘 하고 놀든지 간에 네. 문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음, 예를 들면은 이제 애가 이제 곰인형 갖고 놀고 있어. 어, 네. 그러면 내가 문제 상황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음, 곰인형이 배가 고프다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내가 기다려보는 거야. 애가 어떻게 그걸 음, 해결하는가. 음, 응. 그럼 애가 만약에 훈련이 덜 된 애는 아니야, 배고픈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 네. 근데 훈련을 좀 한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빠가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아이는. 해결책을 어, 제시하는 거죠. 네. 네네. 음, 아, 이해됐습니다. 아셨죠. 음. 그럼 한번 시연을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여자애가 이제 집으로 들어온 걸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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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고 뭐 우리가 미리 좀 정해도 돼요. 거기는 어떤 집일까요? 이렇게 어, 아이랑 대화하는 거야. 네. 무슨 뭐 하는 음, 집일까? 이렇게 뭐 하는 집일까요? 어, 숲속의 산장이에요. 산장.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관리인. 네. 음, 그러면은 뭐 손님이 오면 거기에 이제 집을 내주고 자기는 또 돌아가고 뭐 그런 건가? 아니면 거기 네. 계속 상주하는 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문제상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저씨, 근데 제가 발가락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동상에 걸렸나 봐요. 어떡하면 좋아요? 여기는 마을도 없고 약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창을 준 거야. 어떡하지? 네. 그럼 해야죠. 네. 네. 어, 뒷뜰에 약초가 있으니까 약초를 발라서 1분 동안 붕대를 감고 있으면 이렇게 나아질 거야. 오케이. 이제 아이가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걸 정당화를 해주면 더 좋아요. 네. 정당화라는 건 뭐냐면은 개연성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음, 갑자기 뭐 그 아저씨가 왜 약초가 있어? 음,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어쩐지 제가 들어올 때부터 이게 산장 안에서 약초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저씨 약초꾼도 하시죠? 뭐 이렇게 내가 하는 거야. 어, 사실 약초를 하고 계셨나 봐요. 약초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박사시네요. 약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말이 좀 되죠. 네. 음. 그래서 아이가 문제 해결한 게 더 그럴싸하게, 더 멋있게 해주면 좋죠. 음, 네. 이게 사실은 여기 위에 나오는 이제 유능한 사람 요 얘기랑 같은 건데 특수 능력. 그래서 음,
그 아이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준 게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애한테 특수 능력을 주는 거죠. 뭔가 할 수 있게. 그래서 애한테 물어봐요. 너 특수 능력이 있다면 무슨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봐서 그거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역할 놀이를 할 때. 자기가 플레이하는 네. 캐릭터가 그걸 가질 수 있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지전능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약간의 제약을 좀 주게 하면 더 좋죠. 그리고 선택권은 이제 뭐 아이랑 줄다리기 할 때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힘이 되게 세다는 거야. 그럼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이, 그거 어떻게 자동차를 들어올려? 근데 애는 아니야, 달려올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때 결국 최종 선택은 아이가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그러면 애가 뭐랄까 수동적이 돼버려. 네.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고. 그래, 응,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르게 하라는 건 옵션을 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네. 애가 이렇게 상상력 발휘를 못할 때들이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랬어요. 애랑 놀 때 아빠랑 어떤 놀이 할래? 제가 물어봐서 추리물 할래? 수사, 범인 잡고 뭐 이런 거 할래? 아니면은 판타지, 마법의 세상에 있는 거 할래? 아니면은 미래에서 하는 거 할래? 이런 거 이렇게 고르게 해요. 그럼 애가 이제 그 중에 고르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주는 거 되게 좋죠. 관찰도 얘기를 했었고. 이제 남은 게 이제 히스토리텔링은 아까 사실 나왔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약초꾼이었어. 제가 이 사람의 과거를 얘기했죠. 그럼 의미가 더 생겨요. 우리 스토리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겠구나. 네, 더 재밌어지죠. 네. 혹은 내가 이제 뭐 안젤리나인데 126년 동안 마나라는 어떤 약물을 보관해온 사람이 이미 있었죠. 과거에부터. 네. 그럼 뭔가 그 과거에 풍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야기가 잘 풀려나갈 수 있죠. 네. 그리고 캠페인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 번 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놀고 며칠 후에 또 놀 때는 그거 2탄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런 걸 이제 보드게임에서 캠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거. 이제 현실과 섞어서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놀이에서 현실로, 현실에서 놀이로. 이거는 놀이를 하다가 역할놀이를 하다가 현실을 섞어 넣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캐릭터가 우리 아이의 이름과 약간 비슷하게 해준다거나 아이의 특성과 비슷한 면을 넣거나 그래서 놀이 안에 현실 좀 넣는 거예요. 네. 혹은 뭐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아토피야. 그러면은 이 캐릭터도 아토피야. 뭘 못 먹어. 뭐 이런 거. 네. 그러면은 이 이야기의 의미가 더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애가 더 몰입하게 되죠. 그리고 현실에서 놀이로는 놀이를 안 할 때 이 놀이를 불러내는 거예요. 밥 먹다가 갑자기 아까 같은 예를 들면은 갑자기 내가 딸한테 아저씨 이러는 거야. 내가 밥 먹다가 그냥 저녁 같이 가족이 저녁 먹다가 발이 저려와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애는 정말 재밌어요. 왜냐면 나와 아빠만의 새로운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생긴 거거든. 네. 남들은 모르는 거. 네. 그럼 애는 그때 또 롤플레이를 해줘요. 일단 밥 먹고 나서 내 약초 발라줄게.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그리고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같이 가다가 아저씨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해. 그럼 또 애는 또 걱정 마. 조만간 설릉이 나타날 거야. 뭐 이렇게 막 해주고. 네.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현실과 엮이면서 애한테는 더 의미가 더 생기죠. 음. 그래서 한번 커버는 다 하긴 했는데 네. 대략 뭐 30분 정도 된 거고. 홍소님 뭐 어떤 느낌 드셨어요? 여기 나온 어떤 내용들을 저는 아이를 대할 때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아이랑 잘 못 놀아주는 사람이었는데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목소리를 바꾼다 이런 행동을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할 때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아이를 너무 아이처럼 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데 그게 잘못된 믿음이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첫째 음, 들었고요. 음,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어떤 뭐 적용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 같은 게 있는 걸까? 이런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 상한. 네. 어, 쓸 값이 이거 쓸 수 있는 거지? 네. 일단은 하한을 보면 하한은 네. 역할놀이는 제가 애가 한 2살? 네, 그때부터 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네. 특히 소리로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역할이란 그런 거보다는 소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뭐 제가 또 표정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했었고, 네. 초등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됐고, 음, 제가 경험한 거에 하면은, 음, 중학교 1학년? 뭐 그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에 의하면. 물론 이제 그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더 복잡하게 해야 되겠죠, 역할놀이를. 음,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부모가 여기에 지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신도 약간 도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음, 쉬워서 이게 지루한 거거든요. 네. 역할놀이가 부모 입장에서는 나한테 약간 도전적으로 약간 만들어봐. 그러면 나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약간 네. 보드 게임 하는 것 같을 수가 있고 TRPG 게임 네. 하는 것 같을 수가 음, 있고. 공서님도 오늘 요 내용을 갖고 뭐 조카나 이렇게 아이들과 놀아줄 때, 혹은 또 작업하실 때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